디자인 프로그램들 포토샵 하나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인쇄 업체에다가 명함이라든지 스티커라든지 맡기려고 하면 일러스트 파일, 즉 AI 파일을 달라고 해서 난감하셨던 분들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가 도대체 뭔데 디자인 업체에서 일러스트 파일을 달라고 하는 건지, 이번 영상에서 왜 인쇄를 할 때 일러스트 파일로 작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확대하면은 깨지는 이미지도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아무리 확대해도 깨지지가 않는데 이건 또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포토샵을 사용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해야 하는지 이번 영상만 보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용어들이 어렵기 때문에 샘플 이미지를 보고 이해부터 하고 방법에 대해서 넘어갈게요. 이전에 제가 올린 영상들을 보셨다면은 저는 막 어려운 개념 같은 이론 같은 걸 설명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거는 개념을 알고 설명을 듣지 않으면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주 살짝만 이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 유튜브 채널 프로필 사진인데요. 귀엽게 눈을 반짝이고 있는 이모티콘 모양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일러스트로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일러스트에서 JPG 파일로 내보내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프로필 사진을 업로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JPG 사진이 우리가 평소에 포토샵에서 작업할 때 쓰는 이미지들인데요. 이 JPG 파일은 비트맵 형식의 레스터 이미지입니다. 자,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계속 보시면은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용어에 겁먹지 마시고 계속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자,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100% 사이즈의 JPG 파일이고 오른쪽은 벡터 이미지입니다. 우선 JPG 이미지부터 Alt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을 높여서 계속 확대를 해볼게요. 지금 1200%로 확대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확대를 할수록 선명하던 이미지가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네모난 모양이 점점이 찍혀 있죠? 이게 바로 레스터 이미지의 특징이에요. 자세한 설명은 뒤에 하고 그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한 오른쪽 파일은 어떤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지금은 이렇게 100% 사이즈고요. 얘도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1200%로 확대를 했는데 똑같죠? 그대로죠? 안 깨지죠? 아까처럼 네모가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작든 크든 이미지 모양에 변화가 없어요. 이게 바로 벡터의 특징입니다. 왜 인쇄 업체에서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인 AI 파일로 달라고 하는지 얼핏 알 것 같죠?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이번엔 포토샵으로 가보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우리가 파일을 열 때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열 수 있는데요. 맨 위에 있는 게 픽셀이에요. 픽셀을 선택하고 가로 세로 오로 하고 배경 색깔도 화이트로 하신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눌러서 열어주세요. 지금 이게 열린 건데 100% 사이즈거든요. 너무 작아서 그냥 점 하나가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얘를 저희가 작업을 위해서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서 확대를 시켜줄게요. 지금 12800%로 확대가 된 사이즈고요. 이쪽에 보시면 브러쉬 툴이 있습니다. 마우스 왼쪽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메뉴들이 떠요. 여기서 펜슬 툴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쪽에 흰색이 아니라 다른 색이 와 있으면 그대로 하셔도 되고, 만약 이쪽에 흰색이라면 클릭해서 다른 색으로 선택을 하고 OK를 눌러주세요. 지금 비트맵과 벡터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드리는 건데, 나는 이론은 필요 없고 이미지 벡터화하는 기능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챕터를 나눠놨으니까 바로 그쪽으로 가서 봐주시면 됩니다. 이 펜슬 툴을 선택하면은 이쪽에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아마 다 1로 돼 있을 거예요. 만약에 1로 안 돼 있는 경우에는 한번 클릭을 하셔서 이 사이즈에서 1이라고 쓰고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캔버스 쪽에 마우스를 가져다 주시고 맨 위 왼쪽에 한번 왼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정사각형에 점이 하나 찍혔습니다. 자, 이번엔 여기 눌러서 다른 색깔 선택을 하시고 옆에도 한번 찍어 볼게요. 다시 또 색 바꿔서 옆에도 찍고 또 색 바꿔서 옆에 찍고 한 번 더 색 바꿔서 찍고, 지금 5번 하니까 다 찼거든요. 저희가 아까 가로 5, 세로 5로 열었었죠. 이렇게 픽셀 형식은 가로, 세로를 우리가 지정한 숫자만큼의 찍을 수 있는 크기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개를 저희는 픽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제 프사도 확대를 시키니까 이렇게 네모난 점으로 찍혀 있는 거고요. 근데 일러스트레이터는 이런 비트맵 형식이 아니에요. 픽셀 단위가 아니에요. 포토샵과 달리 일러스트레이터는 점과 점 사이에 있는 선의 좌표값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요. 말이 어렵긴 한데, 그래서 아무리 크게 확대를 해도 이미지가 안 깨지고 이 위치를 기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의 선명함을 유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쇄를 맡길 때 이런 조그만 크기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스티커를 하든지 현수막을 하든지 보통 현수막이 가로 6m에 세로 한 70cm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쇄 업체에서는 이런 다 깨지는 이미지를 주면은 출력을 했을 때 선명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선명하게 출력을 할 수 있도록 AI 파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회사에서 일할 때 그냥 이런 JPG 사진으로 출력해달라고 우기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사진이 다 깨져서 흐릿하게 나온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괜찮다 하셔서 출력을 해드렸었는데 반응이 썩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나네요. 가끔 디자이너는 다 깨지는 이미지도 선명하게 출력할 수 있다고 디자이너를 연금술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론을 오늘 길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 앞에 배운 이론은 알았고 이거를 그래서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어야 하나를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사진을 벡터화시키는 법에 대해서 예시 2가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아이패드로 간단한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거를 JPG로 저장을 했고요. 얘를 일러스트레이터로 열어보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블로그에 파일도 올려두었거든요. 압축 풀어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림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고요.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끌어당기면 이렇게 복사라는 글자가 뜨고 여기서 마우스를 딱 놓으면 파일이 일러스트레이터에 들어와졌어요. 바로 아래에 보면은 이미지 트레이스라는 게 보여요. 만약에 없다면은 이 위쪽에서 하셔도 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OK를 눌러주시면 바로 이렇게 벡터화가 됐고 색도 까맣게 변했어요. 이건 지금 단순한 이미지라서 이렇게 바로 깔끔하게 된 건데 이미지 벡터화를 할 때 다양한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이 이미지 트레이스 창으로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없으시다면 윈도우에서 이미지 트레이스를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떠요. 지금 저희가 이 프레셋에 디폴트 값으로 한 건데 이렇게 종류가 다양해요. 이런 간단한 거는 디폴트로만 해도 알아서 잘 따지거든요.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이미지 부분과 뒤에 하얀 배경이 같이 붙어서 이동이 되잖아요. 저희는 이 안에 있는 이미지만 선택해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분리도 시켜볼게요. 이 위쪽에 보면은 익스펜드라고 보일 거예요. 이거를 눌러주면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점들이 보이죠? 이렇게 점과 점이 있고 그 사이를 이어놓은 선으로 그림이 구성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아까 벡터는 점과 점을 선으로 이어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다시 비교를 위해서 원래 이미지를 가져와 보면 이렇게 원래 이미지는 확대를 하면은 픽셀 정사각형들이 모여 있고 확대하니까 이렇게 깨지는 게 보이죠? 저희가 방금 벡터화 한 거는 이렇게 확대를 해도 사진이 깨지지 않고 그대로예요. 근데 또 얘를 클릭하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 여전히 흰색 배경과 그림이 붙어 있어요. 이게 지금 그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언그룹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서로 분리가 돼요. 이 배경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고 키보드에 델리트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벡터화를 하면서 색이 까맣게 변했잖아요. 원본색과 똑같이 바꿔볼게요. 이렇게 이미지를 선택을 하면 포토샵에서 봤던 것과 비슷하게 이 왼쪽에 색깔이 보일 거예요. 이 왼쪽은 이미지 안에 색을 뜻하고 이 오른쪽은 이 이미지의 선 색깔을 지정하는 곳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안에 검은색만 채워져 있고 겉에 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이 쭉 그어져서 없다고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이 안에 색을 채워볼게요. 이쪽에 스포이드 모양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원본 사진에 가져다 대고 한번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해주면 바로 똑같은 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Alt 누르면서 드래그를 하면은 바로 복사가 되는데요. 다른 색으로도 바꿔볼게요. 이런 단순한 이미지는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벡터화가 가능한데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이미지를 벡터화하는 것을 알아볼게요. 제가 올린 이미지 중에 말과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이 사진을 벡터화 해볼 건데요. 방금 저희가 했던 것처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바로 처음부터 해도 되는데 저는 지금 이런 뒤에 배경 같은 건 필요가 없고 이 앞에 말과 사람만 벡터화를 시키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포토샵 기능을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이 말과 사람 이미지를 열어주세요. 이 아래 뜨는 리무브 백그라운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뒷배경이 삭제가 돼요. 그리고 이거 한번 누르시고 레벨을 눌러서 조금 색을 진하게 조절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S를 누르면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대로 이 PSD 파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한 파일을 일러스트레이터 마찬가지로 쭉 끌고 오면은 열리거든요. 어도비 프로그램들은 서로 연동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포토샵 파일도 일러스트에서 열려요. 이게 지금 방금 불러온 원본 사진이고요. 벡터화를 한 후에 비교를 위해서 Alt 누르고 하나 더 복사를 해줄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름도 써둘게요. 이 사진을 벡터화를 할 건데요. 아까처럼 이미지 트레이스를 한번 눌러주세요. OK를 눌러주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너무 많이 날라갔죠. 너무 많이 날라가서 이대로 쓰기에는 애매해요.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시고요. 이미지 트레이스 창을 이제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프레셋을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는 진짜 이 사진이랑 거의 똑같은 느낌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 이 하이필드, 이 앞에 하이로 돼 있는 요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럼 아까 되게 빨리 됐던 거에 비해서 이번에는 뭔가 막 하고 화면도 까매지고 막 무언가를 했습니다. 지금 완성이 됐는데 이렇게 Alt 누르면서 마우스 위를 올리면은 확대가 돼요. 지금 이렇게 작게 봤을 때는 거의 사진 같은 느낌이지만 이렇게 확대를 하면은 벡터화가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으세요. 얘도 한번 익스펜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점과 선들로 그려진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금 하이 프리셋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제법 원본 이미지와 비슷하게 잘 벡터화가 된 것 같아요. 원본 이미지 복사를 해서 좀 더 단순화해서 만들어 볼게요. 또 이미지 트레이싱에 프레셋을 눌러주시고 지금 색깔이 별로 안 들어갔잖아요. 나는 이걸 한 3가지 컬러로만 표시를 하고 싶다 하시면 얘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OK 눌러주시고 기다립니다. 또 막 혼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의 색으로 표현을 했는데 좀 이미지가 많이 날라간 것 같죠? 이 옆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상태가 마음에 안 들면 저희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컬러가 3으로 되어 있는데 한 6으로 해서 엔터를 눌러주면 또 얘가 작업을 시작합니다. 조금 기다려보면 이렇게 좀 더 색깔이 들어가면서 아까보다 덜 심심하게 변했어요. 여기 이 어드밴스드를 눌러주면은 다양하게 조절도 가능한데요. 한번 눌러볼까요? 얘는 다만 컴퓨터 사양이 좋지 않으면 엄청나게 느릴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막 숫자를 조정하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패스를 좀 더 낮게 해봤는데 뭐 별로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저는 요거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익스펜드 눌러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언그룹 누르고 이 흰색은 날려버리고요. 얘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얘도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언그룹 누르고 흰색은 지워버릴게요. 지금 이렇게 원본 이미지랑 하이로 벡터화를 시켰을 때랑 6개의 색깔로 벡터화를 시켰을 때의 차이점이고요. 저희가 지금 벡터화를 한 거는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사진은 저희가 뭐 이 사람의 모자 색깔을 바꾸고 싶다거나 하면은 포토샵에서 용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벡터화로 다 이게 쪼개져 있거든요. 모자 부분만 선택해서 다른 색깔로도 하면은 색도 변경이 가능해요. 약간의 명암해서 이런 식으로 색깔도 변경이 가능한 말 그대로 사진이 아닌 벡터 이미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그린 그림을 가져와서 벡터화하는 방법과 사진을 이용한 벡터화 기능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거를 어디에 응용해서 쓸까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그림을 잘 못 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승마클럽 로고를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말을 못 그려. 말을 못 그리는데 그렇다고 로고를 못 만드느냐? 그건 아니죠. 이런 이미지를 가져다가 저작권이 없는, 이거 제일 중요한 저작권이 없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벡터화를 시키고 로고로 만들어 봐도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샘플로 이런 로고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이름이 촌스러운 거는 제가 생각이 나질 않아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 이렇게 만든 로고로 제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중인데 제일 많이 하는 게 네이버 블로그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금 만든 로고를 이용해서 네이버 블로그 디자인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이미지 벡터화 기능을 알면은 다양하게 응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로고로 만든 거를 명함에도 사용할 수 있고 옷 같은 데에다도 넣을 수 있고 정말 이런 일러스트 파일로 하나 만들어 두면은 무궁무진하게 쓰이는 곳이 많아요. 인쇄용 제품들을 만들 때도 웬만하면 다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을 해요. 오늘은 이렇게 비트맵 이미지와 벡터 이미지의 차이도 알아보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JPG 이미지를 벡터화 시키는 이미지 트레이스 기능까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포토샵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를 같이 활용한 영상들도 꾸준히 올려나갈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도 이렇게 지금 일러스트에 대한 강의 같은 영상을 지금 찍고 있지만 사실 디자인을 처음 했을 때만 해도 저도 포토샵밖에 할 줄 몰랐어요. 그거랑 제가 또 영상 편집하는 거를 좋아해서 아마 모르실 텐데 베가스라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독학으로 공부를 하면서 되게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 어도비의 연동성 때문에 프리미어 프로를 다시 배워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 영상도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해서 편집을 했어요.
제가 디자인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일러스트레이터와 인디자인을 배워가면서 기술을 익혀갔는데요. 이거는 제가 지방의 작은 회사를 다녀서 그렇지 뭐 큰 대기업이나 그런 데는 애초에 저 같은 사람은 지원조차 못했을 거예요. 했어도 바로 떨어졌을 거고요. 제가 완전 초짜였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지방에 있는 디자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냥 제가 이 지역에 있는 웬만한 관공서, 공기업, 초중고 대학교, 일반 가게들, 식당, 카페 정말 디자인이 들어가는 모든 일은 다 했었거든요. 여기가 너무 작은 도시라서 말하면 제가 누군지 바로 특정이 될 것 같아서 도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냥 시골이에요. 근데 그냥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면은 길거리에는 현수막이나 뭐 포스터, 가게 간판 등 다 제가 만든 거였어요. 그렇게 제가 실전에서 쓰는 디자인을 배우고 직접 해보면서 더욱 실력을 늘려갈 수 있었고 진짜 실무에서 쓰는 것들만 제대로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제 영상을 보게 됐는지는 알지 못해요. 다만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분들이 자신들의 브랜딩, 뭐 스마트 스토어일 수도 있고 저도 이런 블로그 디자인을 하는 이유가 요즘은 브랜드 블로그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정말 활발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상세 페이지나 블로그 글을 올릴 때 글만 올리면 고객의 시선을 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디자인을 활용해서 더욱 고객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수인데요. 그렇다고 지금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아야 하는데 오프라인에 있는 디자인 학원에 가서 몇 달씩 공부하기도 애매하고 또 막상 학원은 거의 취업을 위한 디자인 강의는 있어도 이런 실무에서 쓰는 디자인은 또 알려주는 곳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약소하지만 제 채널에 올리는 영상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디자인 방법들을 차근차근 올려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영상을 하나밖에 못 올리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1년이 지나면 50개가 넘는 영상이 쌓일 거잖아요. 그때가 되면은 이 채널에 있는 영상들만 공부해도 내가 실전에서 웬만한 거는 다 해볼 수 있겠구나 하셨으면 해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실전에 도움되는 디자인 방법을 알려드리러 오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시고 지금까지 리제였습니다.